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못 올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죠? 참고하시고, 이번 동영상은, 균형 잡기 동영상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의 균형 잡기 상황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일단은 일단 한 20분, 25분 혹은 길게는 30분 상간에 저와 제 아내의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지난 동영상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숫자로 달아놨기 때문에 지난 동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제 아내는 이제 왼쪽 옆구리, 왼쪽 발에 적당히 차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많이 찬 것도 아니고 적당히 차고 있는데 아직 기립근이 약간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근데 이제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리고 싶어도 자꾸 먹힘 현상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서 가지껏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2보 전진, 1보 후퇴, 통증을 고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른손은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70으로 내렸다. 원래 그냥 220 정도, 양손 220에 왼손을 좀 더 차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양손 220에 왼손을 한 40, 50, 그러니까 왼손을 290, 300, 맞나요? 220에 40, 50이니까 260, 270 요 정도 차고 있었는데, 저항이 생기면서, 하여튼 어깨도 아프고 가슴에 멍어리도 좀 생기고 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70으로 내렸습니다. 70으로 내렸는데, 저희 아내 상황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왼쪽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왼쪽 라인, 왼쪽 다리 바깥쪽, 허벅지 종아리 바깥쪽, 엉덩이 바깥쪽, 골반 바깥쪽, 왼쪽. 겨드랑이도 마찬가지고, 갈비뼈, 그렇고, 얼굴,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신경 압박, 그러니까 신경통적인 그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희한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또 괜찮아요. 멀쩡해요. 멀쩡한데, 가만히 있으면, 누워있거나 이래 되면, 누워있는 동안에도 괜찮은데,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날 시점이 되면, 이렇게 압박이 온다. 바로 일어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누워서 이렇게 왼쪽으로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해주고, 두드려 주기도 하고, 하여튼 몸을 좀 풀어주고, 기립근을 또 왼쪽으로 살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시켜주고 나서야 이제 통증이 좀 약해지면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한참 하다 보면 그게 또 언제 그랬냐고 또 사라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한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70을 차고 있는데, 70을 차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제가 이 균형 잡기 원리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숫자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오른쪽 발도 70을 찼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아내는 지금 오른발에는 70을 안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균형 잡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사증후군 치료법에서 이제 차고, 이래 동생 듣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오른발 70, 오른손 70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오른발에는 앞꿈치에 엄지발가락에 13g짜리 와시아이가 하나 할 수도 있고, 왼발 앞꿈치 쪽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발하고 오른팔 쪽에 70g을 찼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빼면 빼고 차면 차고 하지 70이 그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게 7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더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근데 이 70이요,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왼손에만 무겁게 차고 오른손에 아예 안 차버리면,
이쪽으로 또 왼쪽으로만 피가 계속 흘러가고 오른쪽 팔로 피가 안 흘러오면 혈액순환 쪽에 문제가 돼서 오른쪽 폐가 자꾸 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또 근데 이 70을 계속 차고 있으면 70을 찼는데 왼손 중량을 적정 중량을 못 차고 있으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70을 차고 왼손 중량을 적정 중량을 차게 되면 이게 저항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항이 안 걸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적정 중량을 왼손이나 왼발에, 그러니까 지금 왼팔이라고 합시다. 왼팔에 적정 중량을 차고 싶은데 저희 아내처럼 먹힘 현상 때문에 중량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통증이 자꾸 와서 올리면 처음에는 좋은데 한 5분만 지나도 막 이렇게 막 머리가 아파지고 막 이러면 못 견디거든요. 근데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70을 차면 왼손에 예를 들어서 뭐 300을 차야 되는데 내가 250에서 벌써 먹힘 현상이 생겼어요. 250에서 먹힘 현상이 생기면 300을 찰 수가 없잖아요. 그죠? 300을 찰 수가 없는데, 근데 250에서 이제 240, 250, 240, 250 이렇게 뭐 전진 후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왼손이 300이어야 되는데 240, 250에서 왔다 갔다 왼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70이 저항을 만드는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저항을 만드는. 그러니까 240, 250 가고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기립근이 300은 돼야 좀 돌아가, 운동을 좀 섞어주면 돌아가는 형국인데, 만약 못 돌아가는 상황에서 70에 240, 250만 차고 있으면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붙들려 버리거든요. 붙들려 버리면 이제 제가 어제 지난 동영상에서 오른쪽 어깨가 꽉 아프다든가 뭐 가슴 쪽에 이렇게 돌기처럼 먹무리가 이렇게 자꾸 진다든가 뭐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좀 약간 경직되는 그런 현상들이, 경색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 뭔가 딱 피부가 딱딱해진가, 피부가 뭐 따끔거린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겨요. 오른팔이 되게 불편해진다든가 막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예전에는 이제 제가 그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저도 간간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항이 생기고 왼손을 더 차고 싶은데 더 찰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혹 몰라요. 혹 모르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한 번씩 70g을 이렇게 벗어보는 거예요. 근데 벗는데 이게 요령이 있어요. 1시간당 10분 정도씩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벗으면 기분이 좋아요. 만약에 이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 오른손을 70g을 딱 찼다가 탁 벗으면요, 기분이 상당히 가벼워지면서 몸이 컨디션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확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분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70g을 오른쪽 손목에 이렇게 차고 있으면 이 몸통에서 70g만큼 팔로 피가 계속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머리로 올라가고 이러는데, 이걸 벗어버리면 팔에 있던 피가 다시 몸통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팔은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기분은 좋아져요. 기분은 좋아지는데 이제 이걸 계속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10분, 길게는 한 20분, 30분 지나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이래 1시간당 10분 정도씩 벗었다가 10분을 벗었다가 나머지 50분 동안은 다시 채워두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10분을 못 지켜서 어떻게 보니까 한 20분이 됐다, 그건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20분을 벗고 있었다,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게 너무 습관화돼서 그 어떤 경우는 거의 막 1시간 2시간 동안 벗어나 버린 경우가 잊어버린 수가 있어요. 잊어버린 수가 있으니까, 이런 뭐 또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기억력이 또 떨어져 갖고 자기가 언제 벗은지도 모르고 그냥 툭 던져 놓고 나가서 막 볼링 막 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응? 우리 그러잖아, 막 전화기도 막 냉동실에 집어 넣어 놓고 막 잊어먹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0을 차고 있는 걸 툭 벗어보면 한 10분 정도 벗어보면 좋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항이 걸렸다 싶을 때 뭐 가슴에 좀 벌게진다든가 먹무리가 생긴다든가 뭐 오른쪽 어깨나 이런 쪽에 빡 이렇게 막 빡 치는 거 있어요. 하고 막 잠깐 동안 세게 아팠다가 한 10초 지나면 쓱 없어지는 거 있어요. 뭐 어깨 관절 이런 데가 콱 이렇게 뭐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지 혼자 아파요. 자기 혼자. 그럴 때 탁 벗었다가 차면 좀 괜찮아요. 이거 딱 빨리 풀어버리면 오른손을 빨리 풀어버리면 그래 괜찮아지면 근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이럴 때는 이걸 풀어야 좋다는 건 사실은 왼손 중량이 지금 부족한 중량을 차고 있다. 이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왼쪽으로 운동을 해줘서 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못 보내주고 있다. 이 말하고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중량만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또 운동만 의지해갖고 이게 기립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중량 50%에 운동 50%가 이게 합작이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역할인데, 그러니까 저항이 생겼다는 거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거는 힘이 딸렸다라는 거예요. 힘이 딸렸으니까 불편함이 찾아왔으니까 이걸 중량을 더 줘서 도와줄 거냐, 아니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흐름을 계속 흐름이 생기면 저항을 이겨내요. 그죠? 이 저항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계곡물이 높은 데서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걸 거꾸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랬죠. 저 대사증후 동영상에서 거기다 강력한 모터, 그죠? 가솔린 모터를 장착을 시키면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을 주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버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힘이 딸리면 그 뭐 연어들이 막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죠. 막 상처 나고 막 아프고 피부 다 까지고 막 그렇게 멍들고 막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량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또 후퇴도 필요하고 전진도 필요하고 이럴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 아내 얘기는 이걸로 이제 또 마무리 짓고 제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저는 지금 최근에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장갑막도 올라오고 뭐 기립근도 돌아 왼쪽으로 가고 이랬는데 이제 창자가 한번 장갑막이 올라온 건지 장갑막이 이렇게 올라왔는 것 같아요. 올라왔는 것 같은데 그래 난 이걸 이제 장갑막을 다시 밑으로 좀 내려줘야 되나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뒤꿈치로도 많이 걷기도 하고 뒤로 걸으면서 이렇게 뒤꿈치 위주, 그러니까 100% 뒤꿈치 아니고 뭐 7대3이나 8대2 정도에서 뒤꿈치 위주로 조금 더 걸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놓으면 서 있으면 괜찮아요. 서 있으면 괜찮은데 진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자꾸 다리에서 피가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다리가 자꾸 가볍다. 근데 사실은 이거 제가 이거 언제 이걸 느꼈나 하면 이거 아마 균형 잡기에선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리 조작을 이렇게 하고 한참 있다가 아마 이게 대사증후군 동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다리가 맞으면 제가 우리가 알겠죠. 다리가 맞고 옆구리가 맞고 다리가 맞으면 피가 자꾸 올라온다 이랬잖아요. 그죠? 다리가 우리가 지금 꼬여 있었거든요. 원래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 있고 혹은 왼쪽 다리가 뒤로 가 있고 혹은 안쪽 바깥쪽에 피가 잘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에 피가 굉장히 붙들려 있었어요. 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면 다리가 가볍겠죠. 다리에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면 일단 다리는 기본적으로 가벼울 거예요.
그래, 건강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해도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순환이 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다리가 막 무거워지고 그러면 한 시간도 써서 일을 못 해요. 제가 몸이 한참 안 좋을 때 어떤 경험을 했나 하면, 제가 옛날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져서 걷고 싶지가 않더라. 심지어 한 100m도 안 되는 가게, 구멍가게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저 그때 당시에 늘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100m가 아니라 50m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져서 걸을 수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하여튼 서서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봤는데, 그때는 뭐 정신력으로 뻗었던 것 같아요. 악이다 깡이다 막. 그때는 막 정신력으로 뻗었던 것 같고 무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정신력으로 뻗었는데 그게 한계치에 도달해 버렸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가 굉장히 오래, 거의 한 10년 동안 항상 다리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가 나의 분신처럼 느껴지고, 지금도 물론 오토바이를 가끔씩 타는데, 예전부터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토바이 타고 이러는데, 근데 하여튼 걷는 게 싫었어요. 막 다리가 무거우니까. 한 30m 정도 괜찮아. 30m 지나면 벌써 무거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나타난 현상은, 제가 한번 자꾸 얘기를 하죠. 앉아 있기가 싫은 거야. 누워 있기가 싫어요. 자꾸 써 있고 싶고 걷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걸어도요, 다리가 안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가볍다고 느끼니까 손에다가 뭘 찰 수가 없어요. 원래 제가 200을 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2주 정도 이런 현상을 느끼면, 장관막이 들리면서 뭐 어떻게 몸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한계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제가 누워서 잠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누우면 다리에서 자꾸 피가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부자리도 다 빼버렸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한 3일 전부터 양쪽 다리에, 제가 손에 찼던 200g을 양쪽 다리에 찼어요. 차봤어요. 차니까 한결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안정감이 드는데, 근데 이게 찬다 안 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하체가 되게 발달됐던 사람이에요. 허벅지도 두껍고 종아리도 두껍고 엉덩이도 툭 튀어나와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몸이 한번 무너졌었어요. 그때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가니까, 한의원에 가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래요. 류마티스 관절염 겪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엄청 괴롭더라고요. 막 관절이랑 관절, 온몸의 뼈마디는 다 아파요. 막 턱관절, 막 하여튼 꺾이는 부분은 다 아프더라고. 막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골반, 척추, 뭔가 관절이 있다라는 부분은 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뭐 우연히는 아닌데, 그때 저희 고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고모님 집에 놀러 가서 한 달쯤 있다가 집에 왔는데 나았어 왔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워낙 어린 나이니까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 낫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저희 고모님이 저희 아버님 바로 밑에 여동생분인데, 신앙이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있다가
뭐 의정부에 있었는데 의정부에서 한 2주, 3주 정도 있는데 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뭐 그래서 다시 집으로 내려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면서 그 다음에는 하체가 자꾸 빠져나가더라고요. 엉덩이도 뭐 이게 탱탱하게 있었는데 엉덩이 살이 쑥 빠져버리고 허벅지 살도 나중에 종아리만 좀 남아 있더라고요. 허벅지도 쑥 빠지고 엉덩이는 쑥 빠지고 종아리만 이렇게 두툼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항상 다리는 무겁다고 느꼈고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게 몸에 이제 다리를 조정을 하고 그죠? 오른발 제가 뒤로 나갔던 걸 조정하고 옆구리 맞추고 기립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 기립근 조정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 혈액순환에 방해되는 것들을 자꾸 해결을 하고 나니까 막 다리가 원래 이제 순환이 안 돼서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얘기하면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창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장관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리에까지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리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니까 항상 무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리를 조정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피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내가 운동도 해주고 상체 운동 많이 해주고 이부자리도 조정해주고 손에도 차고 팔도 맨날 흔들고 머리도 흔들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이랬더니만은 그간 쌓아놨던 그 상체 위주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효과를 발휘했는 건지 다리가 너무너무 가벼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벼워져서 너무 어색해 죽겠는 거예요. 어색한 건 둘째치고 다리에 있던 피가 창자로 와 있다. 창자와 상체 쪽으로 올라와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건데 몸이 갑자기 변해 놓으니까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죽을 정도는 아닌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창자가 왜 이렇게 무겁지 이런 생각 들고 그 사실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물구나무 서기를 못했어요. 물구나무 서기를 못하고 왜 안 그래도 너무 지금 잘 올라가 얼굴도 이렇게 약간 부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근데 낮에는 되게 좋아요. 서서 다니니까 뭐 균형도 이렇게 기립근만 조금 맞추면 기립근만 살짝 맞추면 컨디션도 계속 좋고 뭐 하여튼 그냥 균형 잡기 컨디션 조절하기가 상당히 좋다 이런 뜻입니다. 몸이 막 좋다 뭐 이런 거 떠나서 하여튼 균형 잡기가 용이하다. 또 이제 다리가 무겁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자꾸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운동도 오래 하고 싶고 뭐 이제 누워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누워 있는 게 싫은 게 좋은 건가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뭐 누워 있는 게 좋다 이러면 그 사람 아픈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디가 불편하니까 자꾸 누우려고 하는 거고 앉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좋은 사람은 맨날 나가서 운동장에서 축구 차고 막 운동하러 다니고 조깅하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이래요. 물론 아픈 사람도 그렇게 하려 해서 좋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짜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 하루에도 뭐 스포츠를 몇 개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저 지금 막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게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니까 제가 한 3일 전,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좀 쓰지 못하고 차량으로 좀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좀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차를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 들어가니까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양쪽 다리에 200을 채웠어요. 200을 채우니까 피가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서 좀 안정감이 생기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또 최근에 그랬죠. 스쿼트가 자꾸 하고 싶더라. 스쿼트가 하고 싶고, 괜히 이상하게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자꾸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리가 이렇게 상체에 비하면 다리가 조금은 가늘어요.
아주 빈약한 건 아닌데 상체는 계속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상체는 좀 이렇게 튼튼해 보여요. 벗겨놓으면 진짜 이 사람 아픈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상체는 튼튼해 보여요. 근육도 막 있고. 근데 하체는 단단한데 이게 굵기가 뭔가 밸런스가 이게 상하 비대칭이 좀 언밸런스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가늘어요. 종아리는 두꺼운데 제가 그랬죠.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많이 빠졌다. 그게 그런 상태로 제가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쪽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이쪽을 피를 채워줘야 이런 느낌이 사라질 건가 해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보면 운동 동영상 되게 많거든요. 엉덩이 힙 올리는 거, 힙업 시키는 거, 또 허벅지 뒤쪽에 단련하는 거, 뭐 스쿼트도 도움이 되고 벽에 기대서 이렇게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운동 동작들은 뭐 유튜브에 보면 무지막지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거 제가 그거 다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동영상에도 길이건이 돌아갔다, 뭐 다리가 뒤틀렸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이 운동하면 좋아집니다. 저 운동하면 좋아집니다. 뭐 길이건 강화하면 좋아집니다. 길이건 강화하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이건이 뒤틀렸지 길이건이 약해져서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건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렸고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우리 몸을 균형을 깨뜨려 버려서 문제지 길이건 자체가 약해져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길이건 강화 운동만 하면 되겠죠. 그래 하여튼 다리에 200, 200을 차고 그 제가 지금 한 이틀, 3일 정도 지내고 있습니다. 이틀 반인데 그 물론 이게 뭐 샤워할 때 이럴 때는 그냥 당연히 벗죠. 그러니까 이걸 차고 심지어 누워 있을 때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누워 있을 잠잘 때 약간 베개 같은 걸 저는 저 지금요 윗배가 이렇게 뿔 올라와서 배꼽을 경계선을 해서 그 밑으로는 좀 꺼져 있는 형태. 이게 제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이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가 시작된 지가 한 4개월 3, 4개월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우리 수건 뺄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작년 11월 달 말이나 12월 초부터 이런 느낌이 이제는 더 이상 윗배가 꺼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수건을 뺐는데도 그전에는 수건을 차고 있으면 항상 좋았거든요. 오른쪽 윗배에다가 남자들 이렇게 허리 벨트 해갖고 이게 수건을 차고 있으면 항상 좋았는데 그 작년 12월 달쯤에 그 빼고부터는 윗배가 꺼질 기미가 안 보여요. 한 번 꺼지려고 거의 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길이건이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오면서 그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아랫배가 좀 이렇게 좀 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때는 좋으니까 아마 그때부터 아마 내가 다리가 무겁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이 정도면 내가 노가다 해도 되겠다. 진짜 바깥에서 뭐 벽돌 치어 나르고 막 이렇게 해도 다리가 가벼우니까 일하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잠잘 때 불편하니까 이게 자꾸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잠잘 때 우리가 베개를 빼고 자잖아요. 그죠? 그 베개 원래 이제 오른쪽 옆에 오른쪽 옆머리에 이렇게 기대 놓고 자고 이랬는데 그걸 일부러 그 아랫배 쪽에 골반하고 아랫배 쪽에다가 베개를 이제 직사각형 베개 있잖아요. 그걸 그냥 위에 올려놔요. 올려놓고 자든가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베개 위에다가 1kg짜리 모래주머니를 가로로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있으면 한결 편하더라고요. 잠도 오고. 그것도 다리 200을 차니까 한결 가벼워요. 몸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져서. 저는 예전에는 아마 죽을 때까지 양손에 얼마를 차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상상을 했었어요. 예상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좀 양손에 차는 게 아니고 지금 다리를 차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하체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상황을 제가 고등학교 때와 다리
엉덩이 근육이 빠졌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왜 다리가 무거웠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뭐 다리가 너무 가벼워서 불편하다 이 정도 아니면 다리에 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리에 지금 제가 차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혹 저 같은 상황에 겪으시면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약간 뒤꿈치, 앞꿈치에 너무 힘을 주면 더 올라오더라고요. 장관막이 윗배가 더 올라와요. 한동안 전에 제가 장관막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이러면서 앞꿈치 쪽으로 힘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윗배가 올라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꿈치로 걷기가 싫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뒤꿈치로만 걷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랬죠. 6대4나 7대3, 뭐 심할 때는 8대2 정도로 약간 분산해서 뒤꿈치를 좀 더 힘을 더 눌러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걷는다. 뒤로 걸어도 좋고, 앞으로 걸어도 좋은데, 또 스쿼트나 이런 거 해서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거 혈관이 커져야 위로 올라오는 피가 올라와 버리는 게 좀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 쪽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 근데 막, 그래,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컨디션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낮에는 좋았는데, 밤에 잠자기 불편해서, 이제 이런 걸 차본 거야. 차보고. 차보니까, 차보기도 했지만은, 찾다가 벗어보기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차보니까 어땠고, 벗어보니까 어땠더라는 걸 느껴보니까, 아, 지금은 차는 게 좋겠구나 해서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한 3일 차니까 한결 그 불편함이 많이 사그라드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제가 처음에 찼을 때, 아니면 뭐 얘기를 좀 했으니까 계속. 처음에 200을 차고 있으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200을 차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가. 아마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 왼쪽 다리가 막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왼팔과 왼쪽 다리에 피가 잘 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양쪽 다리에 200g을 차고 있으니까 왼쪽 다리에 피가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 왼쪽 다리가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기립근이 계속 왼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뺐어요. 양쪽 다리를 다시 뺐어요. 그 다음에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다시 돌려서 풀어주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오른팔은 뒤로 던지고, 왼팔은 어퍼컷 하고, 또 가서 기립근 운동도 좀 하고, 상체도 오른쪽으로 자꾸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립근이 가운데쯤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200g을 차니까, 이제 왼쪽 다리가 무거워지는 현상이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해야 되겠죠? 혹시나 다리에 차고 싶으신 분들이 다리가 너무 가벼워서 저처럼 혹은 장관막이 윗배로 너무 올라와서 불편해서 아랫배가 너무 꺼져서 뭔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런 분들은 뭐 다리에 100을 차든 200을 차든 건 자유입니다. 저도 50을 차봤고 200을 차봤습니다. 50을 차보니까 피로성은 느꼈어요. 근데 가볍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200을 차보니까 더 안정감이 느껴져서 결국은 200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과정들이 있겠죠. 처음에는 13g 빈 껍데기를 차봤습니다. 차보니까 조금 좋더라고요. 50 차니까 더 좋더라고요. 근데 200 차니까 더 좋더라는 겁니다. 더 차고 싶었는데 더 안 찼습니다. 500을 잠깐 차봤습니다. 좋더라고요. 근데 나도 너무 무리하기 싫었어. 그냥 200 차고 적당하게 운동하니까 양다리 제가 500까지 차봤습니다. 그저께. 그래서 그랬는지 왼쪽 다리가 확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때 기립근이 왼쪽으로 좀 돌아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립근을 가운데 맞춰놓고 양쪽 다리를 차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참고를 하세요. 근데 이제 뭐, 뭐랬지만 찼다, 안 찼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필요성에 의해서 참고는 건데, 이 결국은 이거 벗어야 되겠죠. 결국은 벗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하체 운동을 제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도 뭐 기립근은 가운데를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지금 상체 운동보다 지금 제가 물구나무 서기를 못한 지가 한 일주일 넘었던 것 같아요. 물구나무 서기 잘못하고 나면 잠을, 막 누워있는 게 너무 불편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올라와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다리가 균형이 맞고, 기립근이 맞으면, 또 옆구리가 맞아지면, 밑에서부터 위로 피가 계속 올라올 거라. 균형이 안 맞으면, 반대로 균형이 안 맞으면 밑으로 내려갔던 피가 안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안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머리에 피가 빠지고 어지럽고 아프고 얼굴은 찌그러지다가 나중에 치매가 오고 뇌 질환이 자꾸 생기고 갑상선 문제가 생기고 피가 내려가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창자에 붙들려 버려요. 다리에 붙들려 버려요. 그럼 균형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붙들려 있던 게 풀려서 올라오는 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예전에는 강제로 올려줘야 되는데 강제로 올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칭을 맞춰주니까 뒤틀린 것들을 바로 잡아주니까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그 오죽 많이 올라오면 제가 물구나무 서기가 하기 싫어질 정도. 그 사실 지금은요 물병 들기도 좀 주저주저 해야 돼요. 예전에 물병 들기, 물병 운동할 때 앉아서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요 거의 서서 해요. 서서. 그것도 막 스쿼트 해가면서 물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차고 다리에 이백을 차고 차분하게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차분해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왜? 잠자는 잠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 자, 뭐 배에다가 이렇게 아랫배 쪽으로 이렇게 좀 베개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또 1kg짜리 뭐 필요에 따라 1kg 올릴 수도 있고 2kg 올릴 수도 있는데 한 1kg 올려놓고 이제 자다가 답답하면 옆으로 누웠다가 또 똑바로 누우면 베개 올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잤어요. 한 이틀 동안. 근데 하루하루 다르게 뭔가 몸이 차분해진다. 확실히 차분해진다. 근데 아직은 벗기 싫다. 자, 요 정도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고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니다 싶으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항상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위로 피가 잘 올라오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처음에는 너무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뭐 물구나무 쓰기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사람이 좀 뭐가 잘못돼 가고 있나 자꾸 이런 약간 걱정도 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지나보니까 이거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뭐 손도 따뜻하고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예. 하여튼 자, 어떤 사람들은 뭐 하체가 튼튼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좋겠죠. 예? 다리가 너무 무거웠던 분들 뭐 저도 물론 무거웠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이게 앞뒤로 이렇게 어긋나 있고 이래 돼 있으면 피가 거기서 내려갔다가 붙들려요. 정맥류에서 피가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그러니까 자꾸 무겁고 불편하고 몸 전체 혈액순환 안 되고 그런 거죠. 그죠? 예. 자, 오늘 긴 시간 동영상 찍었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